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황당한 사례를 한 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가 나고 중상해 그리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예요. 자, 이런 중상해 사고나 사망사고가 여러 번 나는 경우는 없죠. 사망사고는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같은 가족 중이라 하더라도 가족들 중에 뭐 여러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는 발생하는 경우가 없고요. 그러면은 대부분 상담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부분 소송을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처음 겪는 일이고요.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평생 보험사하고 합의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자,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사람이 보상과 직원하고 이제 친한 사람이 있어요. 보상과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한잔 했다고 하네요. 술 한잔 하면서 이 보상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보험사인지 누군지는 당연히 밝힐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 개호 사건 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개호 사건은 뭐냐면은 뇌출혈이나 아니면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해서 마비 상태, 그러니까 평생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달에 법원에서 개호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달에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호인이 42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그 금액은 1년이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10년이면 5억, 20년이면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장애율은 100%이기 때문에 100%의 일시수입 산정돼야 되고 100%의 위자료가 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40대 기준에 뇌출혈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인해서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하지절단 등으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인해서 이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 라고 하면은 10억, 20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개호 사건을 얘기하면서 보상과 직원 중상자 담당이거든요. 그 중상자 담당하고 이 개호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네요. 자, 자기는 얼마에 합의를 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사건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냐라고 하면은 천차만별이랍니다. 자, 처음에 뭐부터 보험사 직원이 신경을 쓰고 판단을 하냐면요. 이 환자 자체가 전문가가 선임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 전문가가 손해사정사냐 아니면 변호사냐. 그걸 먼저 판단을 하고 손해사정사면은 쉽게 생각을 한답니다. 왜? 어차피 손해사정사는 소송을 갈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의로 끝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사정사하고 합의를 하기 전부터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 놓는다는 얘기죠.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 놓고 그 안에서 합의금을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손해사정사가 맡았으면 한 10억 정도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돼 있으면 소송 갈 수도 있으니까 15억까지는 자기가 송무팀에서 결제를 받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놓는다라는 거죠. 자, 그나마 손해사정사가 선임돼 있는 경우, 변호사 선임돼 있는 경우는 소송을 하든 합의를 하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선임돼 있는 경우는요, 어차피 금액을 그래도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선임 안 한 경우 자기는 이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소송 갔을 때 금액, 예상 판결 금액, 예상 산출 금액, 손해배상액을 산출을 해보니까 대략 한 15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자, 사고 나고 2년 뒤에 아예 의식불명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들한테 의향을 물어봤답니다. 자, 우리 약관지급 기준에는 간병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산정을 해보니까 한 4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입장 어떠세요? 얼마 정도 받으시면은 합의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보호자들이요 6억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담당자가 결국은 6억이 합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한 3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사건을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제 이 전해들한테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보험사가 양아치라는 소리를 듣는다. 사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험사 담당자 직원들도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다쳤어도 그렇게 합의를 했을 거냐 하는 거죠. 그거는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거 완전 쓰레기 아니냐 라고 저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사람도 보험사한테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보험사 보상과 담당자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 회사 직원이다. 나는 이 회사에서 월급 받아먹고 평생 일해야 되는 직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회사 이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으면요, 이 듣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실제로는 15억이 나오는데 참 우리 피해자 보호자가 한심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미리 안 챙겨준 보험사가 괘씸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피해자 가족분들이 너무 순진했던 거죠. 보험사가 약관상 4억 나온다고 하니까 6억 정도면 되지 않겠냐. 근데 앞으로 평생 간병인 비용 모질합니다. 그거 쓰고. 아니면은 어차피 가족 중에 한 명이 계속 붙어서 간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병인 쓰고 그리고 본인이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용을 전부 다 박탈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보험사를 상대로 할
어때요? 모르면 당한다는 소리가 지금 이런 경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보험사고 합의할 때요, 작은 금액 뭐 몇백만 원부터 뭐 1, 2천만 원까지 손해볼 수 있죠.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10억이 차이가 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손해를 보고 결국 3년이 지났어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뭐 합의 취소라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면 되겠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 법원에서 인정할지 안 할지 여부는 결국 또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누누이 피해자분들도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대략적으로 내가 얼마를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미리미리 알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사고는 내가 났어요. 내가 다쳤고 내가 피해를 본 겁니다. 내 권리 내가 안 찾으면요, 누구든 지켜주지 않습니다. 뭐 전문가 한 명 선임했다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아요. 바보같이 전문가한테 맡겨놓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나도 공부를 하고요, 나도 내 주장이 있으면 이 부분을 주장해달라, 꼭 나중에 보험사에 주장을 하고 받아달라, 아니면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을 하도록 꼭 주장을 해주세요. 변호사한테도 그렇게 요청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다른 전문가를 선임했다면 다른 전문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피해보는 결국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안 보려면은 평소에 기본적으로 내하고 직결된 사고이기 때문에, 내가 다쳤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보고 꼭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영상 촬영한 게 한 250개 정도 되거든요. 250회 정도 되는데 이거 다 보라는 거 아니에요. 다 보라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상 중에 중요한 부분들, 이 영상에 대해서는 꼭 다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그 보상받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